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전한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치킨 한 마리를 못 사는 현실이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깊게 숨을 쉬어보십시오. 당신 옆 사람의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부동산 자산이 수십억 원대일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현금이 얼마 있으세요? 대부분 답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산가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1968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약 3,800만 원씩 빚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 노인, 장애인 모두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부동산 신용 규모입니다. 1932조 원입니다. 이는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절반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돈의 50%가 부동산에만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명확한 통계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182.2%입니다. 이것은 소득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구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빌린 빚은 9,100만 원이라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가계와 기업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부동산은 항상 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래서 벌어서는 평생 부자가 못 된다. 부동산 투자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수십억 원대 빚을 져가면서까지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증심 영업입니다. 은행은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보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마치 수렴하는 강이 물이 가장 깊은 곳으로 모이듯이 돈도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곳이 부동산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셋째, 규제의 부작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에 관한 자본 부담을 낮게 설정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정책적 실수가 시스템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위기의 원인을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강남 아파트의 이미지, 멋진 주거 공간의 이미지, 상류층이 사는 동네의 이미지, 이것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실제 수익성은 계산하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본 가격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뇌는 손실 회피에 집착합니다. 집을 팔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도 팔지 않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 안에서 짐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0억 원짜리 자산을 소유했지만 3천만 원의 현금도 없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합시다. 2026년에는 세 가지 변화가 경제 지형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이 종료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매매 거래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둘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구조적 변화 때문에 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버티자는 길입니다. 한 달은 지금 당장 행동하자는 길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자산 구성을 종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의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10억 원의 부동산에 500만 원의 현금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산가 빈곤 상태입니다. 체계적으로 현금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매달 수입의 최소 30%를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비상금 3개월치를 현금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두 번째 행동은 부동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두십시오. 30년 모기지 대출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한 채는 팔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십시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산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부동산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주, 채권, 금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월 400만 원 버는 중산층은 이제 하층민입니다. 그 이유는 자산 구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로, 근로소득으로 버는 자산의 천국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루어진다면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 금융 경색이 시작되는 시점, 상황이 악화된 후에 행동하면 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은 자산가 빈곤, 아니 자산 파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이 가진 자산 내역서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계산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부자인지 아니면 빚을 많이 진 빈곤층인지 그 답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